다음에 13번 문제죠. 같이 봅시다.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0이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야? 요거는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죠? 나머지 정리를 쓰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10이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요게 가장 마지막에 쓰인다는 거를 알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는 나머지 정리 있잖아. f1은 10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마지막에 쓰여. 조건을 사용하는 순서 이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이야? 그러면 f1은 10이야? 이거 마지막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3차식이죠.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2차 이하가 되는 거고 대부분 2차식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보통 문제집에 많이 실려있는 문제죠. 난이도는 조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워서 풀잖아. 어떻게 풀어?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자. 이렇게 들어가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이지 않겠냐. 정확하게 2차 이하의 다항식이지 않겠냐.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는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4로 생긴다 그랬다? 근데 왼쪽에 있는 얘는 이미 x 플러스 2의 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x 플러스 2의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밑줄 친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의 배수로 볼 수 있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의 배수니까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더라도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근데 fx는 뭐라 그랬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긴다 그랬어. 얘랑 더한 게 fx인데 이쪽에서는 나머지가 안 생겨. x 플러스 2의 제곱의 배수니까. 근데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4로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 나머지는 여기서 오지 않겠냐 이거지. 됐어요? 그럼 다시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돼야 되는데 뭘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된다. 이건데 여기에 몇 차식이 온다고? 2차식이 온다고. 2차식이 와야 되는데 어떤 2차식이 와야 되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래서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을 썼어. 곱하기 몫이 와야 되는데 이미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이미 2차식인데 여기에 2차식이 온다며 얘가 2차식인데 2차식이 와야 되니까 몫은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곱하기 a. 됐어요? 여기가 포인트였던 거야. 그래서 몫은 상수가 되고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됐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암기하지 않은 학생은 3차식으로 나눴네.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겠네. 나머지가 2차식이니까 이렇게 안 쓰고 2차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버리면 미지수가 a, b, c 미지수가 몇 개가 돼? 3개가 된다고. 3개가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 이제 a만 구하면 되지. 요 a를 마지막에 이제 f1은 10 요거를 이용해서 a를 구해낸다 이거야. 됐죠? 요렇게 쓰는 게 포인트였던 거야. 그래서 조건에서 f1은 10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0 없어지고 3의 제곱 9a죠? 3의 제곱 9니까 9a 9a가 되고 1 집어넣으면 더하기 1이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a는 얼마? 1이 된다 이거죠. 됐지? 그랬을 때 나머지를 rx 그랬으니까 이만큼이 rx였다는 거고 r이 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울게요. 요게 이제 rx였던 거고 문제는 r1, r-1 네. r-1 요거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3 더하기 다시 쓸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 더하기죠. 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3 더하기 4니까 7 답은 8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중에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될 때까지 쭉 풀어드릴 건데 14번도 같이 봅시다. 자, 1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 여기 뒤에 상수 부분이죠. 이렇게 복잡해요. 그때 이게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도록 하는 딱 봐도 판별식은 0이죠. 중근이면 판별식이 0.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대부분 짝수차 판별식을 쓰게끔 해준다 그랬죠. 4분의 d 짝수차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에요. 마이너스 ac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5ab 플러스 5a 플러스 7b 플러스 18. 이 판별식이 0이다 이거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B, 부정방정식이네요. 정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구하시오. 계산해서 그 순서상 만드는 거죠. 자, 전개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럼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보이지? 마이너스 4AB 플러스 5AB니까 플러스 AB가 되겠네요. 그쵸? AB 쓰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7B 플러스 18 이렇게 판별식은 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놓고 적당히 두 개씩 묶는 거죠. 딱 봐도 이제 이렇게 보이네. A로 묶어주는 거지. A로 묶어주고 B 플러스 5만 써주면 되고 이렇게 여기 괄호 안에 B 플러스 5가 있으니까 여기도 B 플러스 5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7B니까 7로 묶어주고 B 플러스 5 써주시면 되고 18 넘겨서 마이너스 18이고요. 7 곱하기 5 35니까 오른쪽에도 35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공통인수 B 플러스 5가 생긴 거고 왼쪽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7 다시 A 더하기 7 곱하기 B 더하기 5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면 1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A,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7도 정수, B 플러스 5도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가 17이 돼야 되는데 하필 17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7이거나 아니면 17 곱하기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7이거나 정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7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가장 작은 그 상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좋은데 그죠?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떤 경우인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죠? 그냥 A, B 찾을게요. A 플러스 7이 1이야. A는 마이너스 6이겠네요. B 플러스 5는 17이야. 그럼 B는 12가 되겠지.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작아지겠다. 그지? 오케이. A 플러스 7이 17이야. A는 10. B 플러스 5는 1이야.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7은 마이너스 1이야. A는 마이너스 8. B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7이야. B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 곱하기 B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되겠지. 그쵸?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나오잖아요. 됐어요. A 플러스 7이 마이너스 27이야. A는 마이너스 24. B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야. B는 마이너스 6.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곱해서 플러스 되어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문제는 A 곱하기 B라 그랬지? A 곱하기 B 하면 마이너스 72. A 곱하기 B 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0이 보기 중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문제는 이게 제가 이제 원본도 봤는데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게 맞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교실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문제 이제 뭘로 고쳐봐라 라고 했거나 아니면 시험이 끝나고
뭐 제시험을 받거나 했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차수가 안 맞아요. x의 세제곱에 5제곱이니까 이게 x의 15제곱이 돼야지. 그쵸? x의 15제곱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x의 10제곱으로 돼 있어. 차수가 안 맞아. 예,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바꿔서 해볼게요. 10제곱이 돼야 되니까 x의 제곱으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거의 5제곱이 이렇게 될 때 그게 항등식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요것도 문제 유형에 있는 거죠. 항등식이니까 1번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x에 1 대입해주면은 1 빼기 4 더하기 1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면 마이너스 32가 돼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모든 개수들의 합이죠. a0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쫙쫙쫙 나가면서 a10에서 멈춰요. 이렇게. 그리고 항의 개수 11개인 거 알지? 10개라고 하면 안 돼. a0부터 a10까지 간 거기 때문에 11개가 맞아요. 자, 2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이렇게. 풀이법이 정해져 있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또 1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플러스죠. 1 더하기 4 더하기 1, 6의 5제곱이야. 6의 5제곱. 엄청 커져. 6의 5제곱이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땡땡땡. 짝수번호일 때는 플러스, 홀수번호일 때는 마이너스. 짝수번호로 끝나는 거니까 플러스로 끝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짝수번호만 남긴 거죠? 짝수번호만 남기기 위해서 홀수번호가 지워져야 되니까 이거를 변끼리 더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6의 5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 커져. 그냥 식으로만 쓸게요. 더하면 6의 5제곱 마이너스 32는 이렇게 되고 A1, A3, A5 쫙쫙쫙 지어지면서 짝수 번호는 2배가 돼서 남겠죠. A0 2개, A2 2개, A4 2개, A6 2개, A8도 2개, A10도 2개. 이렇게 되면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그러면 A0, A2, A4, A6, A8, A10 이렇게 남는 거죠. 근데 문제는 A0이 아니고 2A0이야. 그래서 요거를 A0 더하기 A0으로 바꿔서 주시고요.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A8, A10 더하기 이만큼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0을 한 번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건데 세 번째 A0 구하는 방법이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였지. x에 0 대입하면은 1의 5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1은 a 0이 되는 거죠. x에 0 대입하면 다 사라질 거 아니야. 얘만 남겠지? 여기다가 a0 1만 더해주면 2a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분의 6의 5제곱 마이너스 3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보기 중에 없을 거예요. 6의 세제곱만 해도 216이죠. 6의 세제곱만 해도 살짝 써볼까요? 여기 216이고요. 거기다가 6의 5제곱이니까 36을 한 번 더 곱해야 돼. 이렇게. 아시겠어요? 216 곱하기 36이면은 200 곱하기 30만 해도 6천이에요. 네, 6천. 그럼 2분의 6천이면 3천이야. 3천 얼마?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한 개만 더 해볼까요? a 플러스 b가 2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14래요. 그때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 요거를 구하래. 그럼 요거는 딱딱 패턴이 있는 거잖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주어졌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그거죠.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얘가 14라 그랬으니까 14는 이렇게 출발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2라 그랬으니까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2, 3은 6 마이너스 6a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정리하면 6 다시 6ab는
마이너스 6이 되면서 AB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됐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아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이에요. 7제곱 더하기 7제곱은 교육과정이 없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7제곱 더하기 7제곱을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일단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이 나타나긴 하지. 그쵸? 근데 다른 것도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은 A 세제곱 B 4제곱이니까 빼기 A 세제곱 B 4제곱을 해주고요. 이렇게 곱하면 A 4제곱 B 세제곱이니까 빼기 A 4제곱 B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마이너스 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묶어주고요. 여기부터 보면 A 4제곱이니까 A를 쓰면 되고 더하기 B의 4제곱이니까 B를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14 쓰면 되는 거고 곱하기 이제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요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면 4제곱이라는 애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빼기 2a제곱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b제곱 요거는 ab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야. 여기는 돼.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고 와야겠지? 오케이. 그럼 다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면서 a 플러스 b가 2의 제곱 4, a,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6이 된다 이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6이고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고요.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죠? 이렇게. 그래서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34가 되는 거야.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 주는 거예요. 14 곱하기 34 마이너스 a 세제곱 b 세제곱인데 a 세제곱 b 세제곱은 ab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리고 a 플러스 b인데 2죠.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계산합시다. 14 곱하기 34 56이고 14 곱하기 3이면 40인가요? 이렇게 476이죠. 476에다가 2도 하니까 478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중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정리해 봅시다.